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침대 위에서 엉켜 있었고 그들은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 하지만 내가 너무 지루해서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마치 칼날처럼.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하객들은 속삭이며 사라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았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되었다. 왜 나였을까? 왜 그들은 나를 그렇게 밟았을까? 나는 평범한 회사원, 30대 초반의 김수연. 그는 변호사, 박준호. 그리고 그녀, 내 친구 이지은은 PR 회사에서 일하는 야심찬 여자였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함께였고 나는 그들을 믿었다. 믿음이란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병가 신청을 했고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다. 사람들처럼 높이 솟아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냥 생각했다. 왜 내가 피해자여야 할까? 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밤이 되면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지루해서 그 말은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복수. 그 단어는 내 입에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점점 나는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준호는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지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랑했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올리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댓글, 좋아요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그들의 습관, 친구들, 약점. 왜냐하면 임랭이 가장 강한 무기일 수 있으니까. 나는 회사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위로의 말을 했지만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속으로는 이 모든 게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변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눈빛은 차가워졌다. 나는 지은을 만났다. 우연인 척 카페에서. 그녀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눈에는 후회가 없었다. 수연아, 그건 실수였어. 나는 웃었다. 알아, 잊어버리자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야심차다.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준호는? 그는 야망의 화신. 로펌에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세계를 파악했다. 한국 사회에서 명예와 돈이 모든 걸 좌우한다. 나는 작은 걸부터 시작했다. 익명으로 지은의 회사에 제보했다. 그녀가 프로젝트에서 자료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물론 내가 만든 거짓 증거였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그녀는 조사를 받았고 승진이 미뤄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SNS에서 불평이 올라왔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웃었다. 아직 시작일 뿐. 이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배신을 떠올리면 그 물음은 사라졌다. 임랭 속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타겟은 준호. 그의 로펌은 부패한 케이스를 다루고 있었다.
나는 그걸 파헤치기 시작했다. 친구를 통해 정보를 모았다. 모든 게 라직하게 연결되었다. 한국의 법은 공정하지만 약점을 이용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 준호의 로펌은 서울 강남에 있었다. 유명한 곳, 대기업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나는 그곳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매일 출퇴근 시간을 체크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지은과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데이트 장소를 알았다. 택시 기사를 통해, 아니, 앱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기술은 편리하다. 하지만 이게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나는 알았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정의는 핑계일 뿐. 나는 그들의 행복을 빼앗고 싶었다. 지은의 승진이 미뤄진 후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SNS에 올리는 사진이 줄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요즘 어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나는 위로했다. 힘들겠네. 내가 도울까? 그녀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캐냈다. 그녀는 과거에 불륜 스캔들이 있었다. 회사 상사와. 나는 그걸 이용했다. 익명 메일로 그녀의 회사 HR에 보냈다. 증거는 없었지만 소문으로 충분했다. 한국 사회에서 소문은 사실이 된다. 그녀는 또 조사를 받았다. 이번엔 경고를 받았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수연아, 누가 나를 미워하나 봐. 나는 말했다. 설마, 내가 착한데.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이 쾌감이 나를 무섭게 했다. 나는 정말 변하고 있었다. 준호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의 케이스 중 하나, 대기업 뇌물 사건. 나는 기자 친구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아니, 정확히는 과거 동창을 이용했다. 그는 로펌에서 일했다. 나는 그를 만나 술을 샀다. 준호 형이 요즘 바쁘네. 그는 취해서 말했다. 그 케이스, 좀 수상해. 나는 녹음했다. 그걸 바탕으로 익명 제보를 했다. 검찰에. 한국의 법은 엄격하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불안해졌다. 그의 SNS가 조용해졌다. 지은과 싸우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상상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들은 서로를 탓할 터였다. 나는 기다렸다. 복수는 서두르지 않는다. 관찰하고 기다리는 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정신이 피곤해졌다. 꿈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내가 지루해서 나는 깨어나 소리쳤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은 너 요즘 달라졌어 라고 했다. 차가워졌다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가격이다. 내 인생이 복수에 묶여 있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가족은 걱정했다. 어머니는 결혼은 잊고 새로 시작해라고 했지만 나는 들리지 않았다.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도왔다. 추천서를 써주었다. 하지만 그 안에 미묘한 함정을 넣었다. 그녀의 과거를 암시하는 문구. 새 회사에서 그녀는 또 문제를 겪을 터였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 상상이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괴물이 되고 있는가?
준호의 로펌은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는 변호를 맡지 못하게 되었다. 파트너 꿈은 멀어졌다. 그는 나에게 연락했다. 수연아, 만나자. 나는 만났다. 레스토랑에서.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그때 실수였어. 나는 말했다. 알아. 하지만 눈빛으로 그를 꿰뚫었다. 그는 불안해 보였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며 생각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이제 그들은 약해졌다. 지은은 새 직장에서 적응 못하고 준호는 로펌에서 압박을 받았다. 나는 그들의 관계를 노렸다. 사랑. 그건 그들의 약점이었다. 나는 지은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가 다른 여자와 만나 증거사진 합성한 거 그녀는 믿었다. 왜냐하면 이미 불신이 싹 텄으니까. 그들은 싸웠다. 지은은 SNS에 암시적인 글을 올렸다. 믿음은 깨지기 쉽다. 준호는 화가 났다. 나는 그걸 지켜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내 마음처럼. 나는 스스로 물었다. 이게 끝나면 나는 뭐가 될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의 가족을 조사했다. 그의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 명예를 중시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들의 스캔들을 암시하는 익명으로. 아버지는 화가 났을 터 가족 모임에서 압박이 시작되었다. 한국 가정에서 가족의 평판은 중요하다. 지은 쪽도. 그녀의 어머니는 병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돈이 필요하면 말해라고 했다. 도와주는 척 하지만 그 돈에 조건을 붙였다. 미묘하게 그녀를 조종했다. 그녀는 점점 의존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감정을 이용했다. 준호는 너를 버릴 거야. 그녀는 울었다.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 과정에서 내 내면이 갈라졌다.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복수자. 나는 꿈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피 묻은 손, 깨어나 땀을 흘렸다. 멈춰야 해. 하지만 그들의 배신을 떠올리면 계속되었다. 라직은 완벽했다. 그들은 똑똑했다. 지은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수연아, 요즘 이상해. 나는 부정했다. 내가 피곤해서 그래? 준호는 조사를 받았다. 로펌에서 해고 위기. 그는 나에게 다시 왔다. 도와줘. 나는 말했다. 어떻게? 그는 돈을 제안했다. 나는 거절했다. 대신 정보를 캐냈다. 그의 비밀. 과거 뇌물수수. 나는 그걸 검찰에 제보했다. 이번엔 진짜 증거. 그들은 헤어졌다. 지은은 나에게 왔다. 준호가 배신했어.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의심이 보였다. 그녀는 똑똑했다. 너 이 관련 있어. 나는 웃었다. 설마. 하지만 긴장되었다. 복수는 위험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기. 지은의 새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해고되었다. 이제 실업자. 준호는 로펌을 그만두었다. 변호사 면허 위기. 그들은 서로를 탓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하지만 가격이 컸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약을 먹었다.
친구들은 사라졌다. 너 무섭다. 나는 혼자였다. 복수가 나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끝을 봐야 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는 나에게 의지했다. 수연아, 도와줘. 나는 도왔다. 새 직장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곳은 내 지인이 운영하는 곳, 나는 미리 지시했다. 그녀를 압박하라고. 그녀는 점점 무너졌다. 정신적으로. 병원에 갔다. 우울증. 준호는 술에 빠졌다. 그의 SNS에 취한 사진이 올라왔다. 나는 그를 만났다. 왜 이렇게 됐어? 그는 말했다. 모든 게 무너졌어. 나는 동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의 과거 연인. 나는 그녀에게 연락했다. 준호가 너를 잊지 못해. 그녀는 화가 났다. 소송을 걸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다. 지은은 준호를 고소했다. 배신으로. 준호는 반박했다. 법정 싸움. 한국의 법은 느리지만 파괴적이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거짓 증언했다. 그들은 함께였다. 법정에서 그들의 눈빛이 나를 찔렀다. 의심. 내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너무 멀리 갔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복수는 불길처럼 번졌다. 나는 밤에 울었다. 처음으로. 왜 나였어? 하지만 그 물음은 그들에게 향했다. 지은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약에 의존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너 정말 친구야. 나는 대답했다. 물론, 하지만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그녀는 똑똑했다. 조사를 시작했다. 내 과거를. 준호는 면허를 잃었다. 이제 무직.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은 그를 버렸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다. 쾌감. 하지만 공허. 나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복수 때문에 집중 못해서. 이제 나도 실업자. 가격이었다. 하지만 계속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 나는 지은에게 준호의 비밀을 말했다. 그가 내 어머니 병원비를 훔쳤어. 거짓.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그를 공격했다. 물리적으로. 경찰이 왔다. 준호는 체포되었다. 폭행 혐의. 지은도. 그들은 서로를 고소했다. 나는 지켜보았다. 뉴스에 나왔다. 전 연인 간 분쟁. 내 마음은 차가웠다. 하지만 피곤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의심했다. 지은이 전화했다. 너였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있었다. 이제 전쟁이었다. 지은은 나를 추적했다. 내 이메일, 메시지. 그녀는 증거를 모았다. 익명 제보가 너였어. 그녀는 똑똑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준호와 함께. 나는 긴장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문을 잠갔다. 내가 잘못했나?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의 배신이 먼저였다. 나는 반격했다. 그들의 증거를 해킹했다. 아니, 친구를 통해. 모든 게 라직했다. 법정에서 나는 피고가 되었다. 명예훼손.
그들은 나를 고소했다. 재판. 판사는 물었다. 왜 그랬나? 나는 말했다. 배신당했으니까.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나는 무죄. 하지만 가격은 컸다. 내 명예가 무너졌다. 친구들, 가족이 멀어졌다. 어머니는 울었다. 너 왜 이렇게 됐어? 나는 대답 못했다. 지은은 패배했다. 그녀는 해외로 떠났다. 캐나다. 준호는 감옥에 갔다. 징역 1년. 폭행과 뇌물.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내 마음처럼 빈. 밤에 나는 생각했다. 이게 승리인가? 쾌감은 사라졌다. 공허만.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여자, 복수기야. 나는 변했다. 차갑고 계산적. 사랑. 믿음. 웃기지. 하지만 가끔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지루해서 이제 나는 지루하지 않다. 하지만 인간인가? 복수가 끝났다. 지은은 캐나다에서 소식을 끊었다. 준호는 출소 후 작은 마을로 사라졌다. 그들은 파괴되었다. 나는 서울에 남았다. 회사에서 일했다. 평범하게. 하지만 내면은 달라졌다. 매일 거울을 보았다. 눈빛이 죽어 있었다. 이게 나야.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은 멀어졌다. 밤에 꿈에서 그들이 웃었다. 너도 우리처럼 됐어. 깨어나 소리쳤다. 나는 산책했다. 한강에서 물이 흐르는 걸 보았다. 삶처럼. 하지만 질문이 남았다. 복수는 나를 구했나? 아니면 파괴했나?